안녕하세요. 김석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월드를 만듦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시, 전멸, 텔레포트 등의 이동 로직에 더해서 벽을 생성해주는 스크립트를 추가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패키지를 다운받아 적용하셨다면 프로임스 무브 로직이라는 폴더가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벽을 생성해주는 원로직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컬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컬 플레이어의 경우 온비긴 플레이에서 해당 클라이언트의 유저를 로컬 플레이어에 할당을 하게 되며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경우 그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컬 플레이어를 프로퍼티에 할당한 상태에서 온 업데이트 함수가 돌아가며 맵 프레임, 벽이나 천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로컬 변수의 현재 로컬 플레이어의 폴드와 위치, 그리고 실제 물리 편의량을 받아옵니다. 여기서 물리 편의량이 임의의 최소치 이상이라면 해당 방향으로, 아니라면 보는 방향으로 방향에 해당하는 정수를 설정해주고 이 정수값을 이용해서 레이캐스트 함수로 바로 앞에 벽을 감지합니다. 이때 벽이 존재하면서 이 벽이 수직벽이라서 x의 변이량이 0일 경우에는 이동을 멈춰주고 진행을 막아준 후에 함수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랫부분의 경우 천장을 감지합니다. 여기서 벽이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직 위로 레이캐스트를 진용하게 되어서 천장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이때 플레이어가 땅에 위치하거나 실제 편의량 방향을 봐서 하강 중일 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지만 벽이 천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조금 아래로 위치를 변경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지는 물량을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벽과 천장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의 발판을 가지고 옵니다. 프리셋 리스트로부터 대충 생성한 다음 각도를 90도로 변경하여 수직벽에 해당하는 발판을 만들어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잘 진행되다가도 발판에 막혀서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각도를 바꿔서 수직 위에 벽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는데 점프를 해도 천장에 받고 내려오는 것처럼 연출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시, 전멸, 텔레포트의 기능을 적용시켜주는 무브 플러스 로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각각의 프로퍼티의 경우 꽤나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어서 이해하기 쉬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의 온 비긴 플레이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시와 텔레포트의 마지막 사용 시간을 0으로 설정해 준 후 그 다음 로컬 플레이어를 잡아주고 나서 T 프로퍼티에 보존된 공중 대시와 전멸 횟수를 초기화하여 초기에서 공중 대시와 전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대시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시의 경우 쿨타임이 돌지 않거나 공중 대시를 시도했을 때 공중 대시의 잔영이었고 대시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함수 초입부에서 이처럼 리턴문으로 종료를 시켜 대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시 중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타이머 함수를 해제한 후 다시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대시의 구현입니다. 이동 중인 방향이 있다면 해당 방향으로, 아니라면 보는 방향으로 대시를 설정해주고요. 이펙트와 사운드를 출력하는 시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의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로부터 공중 여부를 판별해 공중 대시를 위와 같이 처리해준 후에 중력을 0으로 한 후 세포스 함수를 이용해서 물리 변화를 시켜 대시에 해당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0.0초의 연산 복구하는 타이머를 타이머 서비스를 통해 설정하여 0.3초간 기다리게 되면 대시가 종료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스크립트로부터의 실제 대시 동작의 경우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전멸의 경우 대시 함수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공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쿨타임 대신 지정된 전멸 횟수를 사용할 것이기에 도입부에서는 남은 전멸 횟수가 없거나 전멸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판별하여 종료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미 전멸 중이라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을 경우에는 취소 후에 다시 시도하도록 대시와 비슷한 설정을 한 후에 저장된 전멸 횟수의 잔량을 감소시키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쿨다운 후에 소모된 전멸 횟수를 회복하는 타이머를 설정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타이머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면 전멸이 채워지도록 합니다. 대시와 마찬가지로 입력이 있다면 해당 방향, 아니라면 보는 방향과 평행 방향으로 전멸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 그 방향을 기준으로 이펙트의 각도와 크기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펙트를 자연스럽게 재생을 하고 사운드 역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대시와 마찬가지로 리치드 바드 컴포넌트를 이용해 세포스로 물리 변화를 주는 건 똑같고요. 0.3초간 기다린 후에 타이머를 통해 종료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멸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력한 방향에 따라서 저장된 만큼 전멸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텔레포트의 경우입니다. 텔레포트는 시도 시 쿨타임이 돌지 않았거나 입력된 방향이 없거나 불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입부에서 종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로컬 플레이어의 현재 맵과 위치 정보, 입력된 방향으로부터 텔레포트 후의 후보지를 설정합니다. 만약 여기서 찾아올 수 있는 후보 지점이 없거나 벽인 경우에는 텔레포트를 하지 않고 종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텔레포트 쿨타임을 설정하고 이펙트와 사운드를 재생한 후에는 지정 위치로 이동시켜서 텔레포트의 움직임을 만든 후 도착지에도 해당하는 이펙트를 재생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발판을 몇 개 배치한 후에 텔레포트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포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위에 발판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판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움직임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현에 있어 핵심적이진 않지만 필요한 함수들 몇 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버 이펙트 어태치드의 경우 이펙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단에서 호출을 하더라도 서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함수고요. set enable 대시, set enable blink, set enable 텔레포트의 경우 각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텔레포트 대시 전멸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서버 측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함수입니다. 만약 이것을 클라이언트 자체에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클라이언트에서만 해당하는 기능들이 막힐 것이고요. 서버에서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모든 유저의 입력을 차단하게 되지만 특정 유저의 아이디를 인자로 줬을 경우에는 특정 유저의 전멸 대시 텔레포트를 차단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벤트 핸들러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키다운 이벤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설정된 키에 해당하는 대시, 전멸, 텔레포트의 함수를 실행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이벤트 핸들러고요. 다음으로 체인지드 무브먼트 인풋 이벤트의 경우에는 입력에 따라서 방향 변수를 변경해 주기 위해서 생성한 이벤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셀프 커런트 디렉션을 이 이벤트의 디렉션으로 변경을 해줘서 방향이 현재 어떻게 입력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포턴드 컬리전 이벤트의 경우에는 지면 삭제 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때 발판을 충돌하는 거 감지하기 때문에 벽인 경우에도 충돌이 되겠죠. 만약에 이때 수직벽이라면 종료를 하도록 따로 설정을 해주고요. 아니면 내부적인 공중 대시 횟수를 이제 지면이니까 초기화해 주도록 설정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약간 복잡한 지형을 이용해서 해당 함수들의 동작을 정확히 확인해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요. 전멸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벽 천장에 의해서 막히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고 텔레포트의 경우에도 잘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팩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